디테일과 실체가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기 일단은 별로다 그러면 일단은 안 좋구나라고 파킹을 좀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략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컨셉보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그 정석편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습득한 마케팅 그 컨셉보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좋은 점이고 어떤 것들은 좀 향상해야 될 부분인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컨셉보드를 처음에 내가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향상시키면 좋을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좀 궁금해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처음 쓴 컨셉보드가 한 50점이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출시 가능한 그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95점 이상은 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쓴 컨셉보드 50점짜리를 어떻게 95점 이상으로 올릴 것인가를 담당자가 명확하게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실제 업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했는데 화장품입니다. 예. 자, 컨셉보드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봤듯이 컨셉보드는 크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목, 도입, 가치 제안, 기술적 근거, 보충 설명 이렇게 되고 각각의 항목이 뭐다 이런 건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잖아요. 자, 거기에 맞춰가서 담당하고 있는 이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마케터가 처음 이제 컨셉보드를 이렇게 썼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게 컨셉보드만 읽어도 이 판매하려고 하는 이 제품이 어떤 차별점이 있고 고객한테 어떤 부분을 소구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대로 컨셉보드가 나갔을 때 판매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컨셉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쭉 한번 읽어보는 거가 일단은 좋은 스타팅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컨셉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일단 보겠습니다. 피부과 시술 1위, 필러와 동일 성분의 수분 100 앰플 니들 패치. 수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패치 형태의 화장품이네요. 근데 보면 피부과 시술 1위인 필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썼다. 그게 이제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로 여기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피부과 가서 시술 받기는 무섭고 가격도 부담되는데 일반 화장품은 사용해도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피부에 효과 좋은 꼭 필요한 좋은 성분만을 고농축으로 담아서 피부과 시술처럼 즉각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해서 확실한 솔루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라고 도입을 적었네요. 자, 이 제품이 누구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 고객의 언어로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설명한 그런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드는 화장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확실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은 고객의 니즈가 뭔지 고객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도입에 맞춰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를 가치 제안에 담아서 여기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분 100 앰플 니들 패치는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필러의 핵심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100% 원액으로 담아서 파워풀한 흡수와 트러블 없는 이상적인 보습 효과를 선사합니다. 또한 피부과 시술이 무서운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니들 패치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좋은 성분을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가치 제안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건지 그거를 근거가 뭔지를 조금 더 과학적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기술적 근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필러 제조 전문 제약회사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개발한 순도 100% 히알루론산 컴플렉스가 원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습 임상 효과까지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보충 설명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4개 섹션에서 커버되지 않은 추가적으로 고객이 알아줬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열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히알루론산 정제 성분 100%다. 또 피부 트러블 임상 시험을 통과했고 인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여기 컨셉 보드가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인지를 제목부터 보충 설명까지 이렇게 제가 쭉 한번 훑어봐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담당하는 마케터 혹은 이 제품의 매출을 총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컨셉 보드를 담당자가 작성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컨셉 보드를 점수를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컨셉 보드는 누구나 한 장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에, 그리고 컨셉 보드의 특징이 또 뭐냐면 그 제품의 좋은 점을 다 이렇게 넣고 싶은 그런 담당자의 욕심 때문에 읽어보면 점수가 낮은, 완성도가 낮건 높건 간에 다 좋은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그럴듯하고 이거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십상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지금 수분 100%고 그 다음에 흡수도 잘 된다 그러고 피부과 시술 받기 무서운데 너무 좋지 않냐, 뭐 그 다음에 제약회사하고 기술 제휴했다고 하고 뭐 피부 깊숙한 곳까지 다 좋은 성분이 도달한다 그러고 이런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제품의 자기 제품의 이런 좋은 점에 스스로 이제 빠져들어서 이거에 마치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버리면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서 적당히만 이거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컨셉 보드를 굉장히 날카롭고 좀 까다롭게 우리가 평가하는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몇 점짜리 컨셉 보드일까요? 이게 수학처럼 무슨 이렇게 맞고 틀리고 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뭐 한 65점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점수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되게 저치멘털한 그런 거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를 냉철하고 소비자, 그 지갑을 열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소비자보다도 더 깐깐한 눈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봤을 때는 점수가, 완성도가 한 60점 정도다. 예. 60점 정도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0점 정도 되는 이 컨셉 보드를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0점짜리 이 상태의 컨셉 보드를 적당히 그 예쁜 광고물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잘해가지고 내보내면 60점에 해당하는 매출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00점짜리로 힘들게 이거를 고민해서 올려서 거기에 맞는 광고물과 마케팅 예산을 태울 경우에는 100점에 해당하는 매출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한 장짜리 컨셉 보드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고민과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 뒤에 이제 매출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랄하게 이 컨셉 보드를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깨부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부과 시술 1위 필러. 자,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에서 일단은 승부가 나야 되는데 컨셉 보드는 제목을 딱 읽었을 때 거의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의 승부가 여기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짜리지만 이걸 딱 읽었을 때 정말 우와,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그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요 정도 느낌이면 사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럼 제목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시술 1위 필러. 자, 일단
여기 이분은 담당자고 피부과 상황도 잘 아시고 필러 제조 전문 제약회사하고도 일을 하시고 하니까 피부과 시술에서 1위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도 있으신 것 같고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고객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피부과 시술 1위가 필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일단? 잘 모르죠.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 1위인 필러하고 동일 성분이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지금 차별화 포인트의 핵심으로 제목에다가 올렸는데 피부과 시술 1위인 필러하고 동일한 성분이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객한테 얼마나 명확하고 파워풀하게 와닿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기서 일단은 처음부터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수분백 앰플 니들 패치. 이게 이제 아직 가안이겠지만 제품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네이밍을 별도로 또 이따가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랬을 때 수분이란 단어는 명확하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좀 평이한 단어고요. 그다음 백이라는 단어도 이게 100%인지 100%를 의미하는 걸로 여기 숫자 100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게 고객한테도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되는지. 그다음에 앰플이라는 거는 그 제품의 물성의 특징을 그냥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다음 니들 패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니들이 나와 있어서 흡수를 도와주는 그 패치의 일반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수분백, 앰플, 니들 패치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 몇 개를 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길어졌는데 전혀 이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품 명칭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일단 뭔가 명확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포인트가 확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명확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목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으냐? 그러면 제목만 계속 읽는다고 해서 제목을 이걸 썼다 지웠다 제목만 계속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금방 향상되지는 않거든요. 제목이란 건 결국은 이 모든 제품이 갖고 있는 도입, 가치 제한, 기술적 근거,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이 디테일과 실체가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이 일단은 별로다 그러면 일단은 안 좋구나라고 파킹을 좀 하고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더 끌어올 수 있을지를 그 밑에 부분에서 좀 더 다시 힌트를 찾아서 다시 그 밑에서부터 찾아서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그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목은 이걸로는 충분히 안 되겠구나라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도입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입 부분을 읽어보고 우리가 제목을 좀 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입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부과 가기는 좀 무섭고 부담스러운데 집에서 하는 홈케어는 그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 쓰는 화장품을 통한 홈케어를 통해서 피부과 시술만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솔루션이 나왔다 이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쭉 읽었을 때 이제 너무 이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니즈를 건드린 부분인 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다른 화장품, 다른 고농축 화장품들하고 차이가 좀 없는 그런 일반적인 도입 스토리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뾰족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타겟이 누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분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든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좀 더 있으시던 누구나 다 필요할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깃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도입이나 가치 제한 스토리가 벙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분은 누구나 필요한 거지만 피부과 시술 받기는 무섭고 가격도 부담되지만 또 피부에 뭔가 불만은 되게 많아가지고 눈에 띄는 변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눈에 띄는 변화를 원하는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고객층이 누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10대,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의 좀 나이가 있는 여성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36세 뭐 골드미스 김씨 약간 이런 식으로 골드미스 김씨 근데 직장 생활이 바쁘고 관리는 잘 하고 싶은데 느긋하게 피부과 가서 드러누워 있을 시간은 없는 그런 바쁜 직장 여성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타겟을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면 훨씬 더 이제 생동감 있고 생생한 그런 스토리를 도입부에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입부를 통해서 이제 타겟을 좀 더 좁혀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래서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긴 한데 수분을 그냥 단순히 채운다를 넘어서 수분이 채워진 피부가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그 효과, 결과치가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컨셉 보드가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파워풀해지게 되는 걸로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치 제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은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필러의 핵심 성분하고 동일한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원액을 100% 원액으로. 그래서 여기 핵심 중에 하나가 100% 원액을 썼다. 네, 100%. 순도 100%다. 뭐 이런,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 원액의 순수한 어떤 그런 불순물이 없는 그런 정제된 기술 자체가 우수해서 트러블이 없다. 네, 피부 트러블도 안 생긴다. 민감한 피부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지금 핵심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니들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니들 패치라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즉각적으로 흡수된다. 네. 자, 이런 이제 몇 가지 핵심 가치 제안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가장 잠재력이 높고 정말 이거 진짜 확실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자, 일단은 니들 패치 형태로 피부에 흡수된다라는 건 지금 시중에 일단 많은 제품들이 니들 패치, 니들샷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들로 이 니들 패치라는 거를 소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차별화 포인트가 아닌 기본적인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러블이 없다. 그렇다고 이거 전체가 무슨 뭐 되게 민감성 피부 100% 뭐 올게닉, 자연 성분 이런 식으로 소구되고 있는 그런 컨셉 쪽은 아니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정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컨셉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100% 원액이라는 포인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순수성, 퓨러티 측면에서 100%라는 거를 소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을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기술적 근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필러 제조 전문 제약사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순도 100% 히알루론산 컴플렉스로 만들었다라는 게 여기 이제 기술적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를 쓰는 화장품은 되게 많은데 그게 피부 속에 들어가는 필러 제품하고 동일하다라는 건 결국 보면은 그 피부 겉은 트러블이 생겨도 생각해보면 금방 이렇게 여드름이 날 경우에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피부 겉에 나는 트러블도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피부 속에 들어가는 필러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정제하고 그다음 순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니까 컨셉 보드에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더 아 그렇구나라고 확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컨셉의 정면에 뭔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 컨셉 보드를 작성하신 분은 기술적 근거에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야.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서 보충 설명인 것처럼 기술적 근거에다가 제약사회 기술 제휴, 순도 100%, 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임상 효과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적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히려 가치 제안의 핵심 부분과 제목으로 올라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제약회사와의 기술 제휴, 순도 100%, 뭐 이런 게 이제 하이라이트 되게 되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그다음에 메디컬 컨셉적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수분 100 앰플 니들 패치 약간 요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의 컨셉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보충 설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금 이미 설명을 했던 포인트가 지금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충 설명을 작성하실 때는 위에 담지 못했던 중요한 추가적인 포인트를 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출시 예정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쪽으로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항목별로 조목조목 이 컨셉 보드를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그 생각들을 좀 담아서 제목을 그러면 기존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지 한번 예시적으로 제목이라도 한번 우리가 새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존 제목을 지우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더 확실하고 더 와닿는 이런 포인트들을 담아서 제목을 다시 한번 쓴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써있던 제목은 피부과에서 쓰는 성분과 동일하다 그렇게 썼는데,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피부과 가기 무서운데 집에서도 피부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피부과 시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의 베너핏이 확실하게 느껴지게끔, 그러면서도 집에서 해도 피부과 시술 효과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 라는 걸 좀 응축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도 100%나 아니면 확실한 임상 효과, 이거를 좀 더 파워풀하게 여기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으로 검증된 순도 100%의 수분 니들 패치, 이렇게 워딩을 좀 더 확실하고 파워풀한 것들 중심으로 바꾸고, 이 수분 니들 패치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이 제품을 나타내는 브랜드 네이밍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들 하시는 팬네임 이런 걸로 추후에 이 특징들이 들어가게끔 해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제품 자체를 좀 명확하게 알리는 그 컨셉 보드 용으로는 일단 수분 니들 패치라고 좀 살려두는 걸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제품을 담당하시는 마케터 분이 드래프트로 작성한
컨셉 보드를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더 향상할 수 있을지 항목별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그 수정 보완 작업을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서 완성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쌤, 이 컨셉 보드는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컨셉 보드 난이도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가 담당하시는 제품이 제일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건 기술 제휴라든지 순도 100%라는 걸 실제로 실현했다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임상으로 비포 애프터 효과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력이 일단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의 그런 컨셉 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신 우리 마케터분이 어디서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보여지는지 궁금해요. 이 드래프트를 쓰신 마케터 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쓰셨을 때 제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본인은 한 80점 정도라고 사실은 점수를 매기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한 60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보다 제가 더 깎아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담당자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 마케터 분들이 빠지는 또 함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담당하는 제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제한 같은 경우가 특히 그 작성을 하시면서 좋은 거를 다 넣고 싶은 욕심에 이 가치 제한 부분이 굉장히 좀 산만하고 길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멘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마케터 분들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그 컨셉 보드를 만들 때는 조금 더 냉정해지시는 거를 좀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컨셉 보드의 실전편 첫 번째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와닿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편에는 또 이거하고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컨셉 보드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과의 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